나이가 들수록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노화라고 하는데요. 피부나 관절, 근육까지 모든 부위에서 노화가 일어나듯 척추도 노화가 돼 점점 퇴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근골격계는 노화해 여러 가지 통증과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성 척추질환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찌뚝찌뚝거렸거든. 애따가 찌뚝찌뚝. 걷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넣어서 요리조리도 못했어요. 아파서. 대부분의 고령 환자들은 협심증,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척추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 척추 통증으로 인해 오래 누워만 있는 경우 체력이 쉽게 떨어지고 심장, 폐, 위장 등 장기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 전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노인성 척추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고령 환자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인성 척추질환과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 손두경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중력으로 인한 부하가 척추축을 관통하여 평생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퇴행성 변화가 장기간 악화되는 경우 노인성 척추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노화에 의하여 전신 근력이 저하되게 되며 특히 척추 기립근, 대퇴사두근 등의 위축으로 인해 직립보행 시 균형 감각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넘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거기에다 노화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는 적절한 골대사의 균형을 깨트려 골다공증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골다공증이 진행된 척추는 경미한 충격에도 골절이 잘 발생되게 됩니다. 즉, 퇴행성 척추 변화로 인한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척추 변형과 같은 질병과 골다공증의 악화 및 근력 저하로 인한 넘어짐 등이 합쳐져서 생기는 척추 골절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노인성 척추 질환입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노인성 척추 질환은 크게 3단계로 치료하게 됩니다. 1단계에는 약물 처방, 다양한 물리치료, 휴식 권유, 바른 자세 교육 등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며 많은 경우에 이러한 기본적인 치료에도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기본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 다양한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취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신경 차단술 혹은 신경관으로 기구를 삽입하여 통증의 발생 위치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여러가지 신경 성형술이 현재 많이 시행되는 통증 시술입니다. 여러가지 통증 시술에도 큰 효과가 없으며 몇 개월 동안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 마지막 단계인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척추 수술은 크게 절개를 시행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최근에는 2개의 작은 구멍을 이용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절개 수술을 뛰어넘은 우수한 수술 효과가 수많은 논문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1cm 정도의 작은 구멍 2개를 수술 부위에 뚫고 한쪽에는 고화질 내시경을, 다른 쪽에는 수술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법입니다. 내시경과 수술 기구의 삽입 위치를 바꾸어 다양한 수술 시야를 확보하며 수술할 수 있어 양방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수술법은 우리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어 많은 선생님들이 수술법을 발전시켜 현재는 전 세계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작은 구멍을 이용하며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출혈이 매우 적으며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상처 회복이 빨라 빠른 퇴원이 가능합니다. 만성 당뇨 환자나 여러가지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 혹은 초고령 환자와 같이 수술 후 회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봄 햇살이 가득한 목요일 오후, 갑자기 오른 기온 때문인지 병원 대기실도 평소보다 한적한데요.
조수선 씨는 연신 바쁜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은 정기검진에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가 아파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수선 씨. 수술을 받은 후 요즘 몸이 너무나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하는데요. 항상 곁에서 함께하는 남편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너무 아프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한 군데 두 군데 아픈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것부터 치료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허리가 중요하니까 허리 때문에 오는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그리고 오게 됐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엉치부터 아팠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엉덩이 엉치 쪽으로 내려오면서 허벅지 뒤쪽이 당기면서 이제 단다리가 오고 발도 저리고 이래 부엌에 설거지 할 때든지 하면은 이렇게 팔을 싱크대에 받쳐 놓고 할 정도로 서 있지도 못했고 앉아 많이 힘들었어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잘 예. 지내셨죠? 예. 요새 좀 걷는 거 좀 어떠세요? 편하게 잘 걷고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하고 손도 좀 잡고 다니시고 예. 등산 좀 해보셨어요 요즘에? 등산 아직까지 못 하고 그냥 아직 안 집 하고. 주변에 그냥 산책 정도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마트 다니시는 거는요? 마트도 몇 시간씩 다니고 시장도 재래시장도 몇 시간씩 알겠습니다 다니고. 어머니 좋습니다. 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예전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뼈 뒤에 지나가는 신경이 예.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랑 제가 눌려져서 막혀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수술하시고 나서는 뒤쪽에 자라나 있던 협착을 제가 다 깎아놨고요. 그래서 신경이 약간 물결치면서 이렇게 잘 흘러가는 모습 보입니다. 예. 보통은 협착증은 건전 능력과 제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 어머니 예전에는 뭐 등산도 두 분이 등산도 하시고 마트 가서 장도 보시고 그러셨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속상하셨다고 예. 저한테 오셨잖아요. 근데 수술이 잘 되고 나서 예전처럼 뭐 100%는 안 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 충분히 하시고 예. 지금은 뭐 걸을 때 안 아프시고 하면 이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수술해서 큰 부분을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주 약간의 약만 드시면서 통증 조절하시면 앞으로는 뭐 10년, 20년 크게 문제는 없지 그때는 않을까 발 싶습니다. 저림도 없고 걷는데도 발 전에는 발이 퉁퉁 막 그냥 부은 것처럼 걸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한 달 단위로 계속 약 드릴 테니까 예. 한 달씩 계속 찾아오시고 예. 다음 달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십시오. 조수선 어머니는 전형적인 협착증 환자의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협착증은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지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줄어들고 뒤로 젖히면 심해지며 허리를 펴고 걷기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의 노화가 심해지는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은 중추신경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인 척추관이 척추 조직들의 변화로 좁아지며 신경이 압박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4번에서 5번 요초에서 발생하며 전체 환자의 90% 정도가 50대 이상으로 허리, 다리에서 나타나는 통증 때문에 허리 디스크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조수선 어머니는 협착증 진단을 10년 전에 받으신 분으로 수술에 대한 두려움 및 여러 가지 가정 상황으로 수술을 미루셨던 분입니다. 수술 전 MRI를 보면 허리 디스크가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뒤쪽에는 척추 후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척추 신경은 허리 디스크와 후궁 사이에 존재하는 동그란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MRI에서는 협착이 자라나면서 신경이 들어있는 공간을 많이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신경을 치고 들어오던 협착증을 제거를 해서 기존에 들어있던 신경을 동그란 형태를 원복시켜 놓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척추 후궁, 척추 관절 및 황색 인대 등을 일부 제거하여 신경 압박을 해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척추의 안정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이후에는 허리를 과격하게 비틀거나 꺾는 동작을 삼가시는 것이 좋으며 허리를 꼿꼿이 편 상태로 꾸준한 걷기 운동을 시행하여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때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 막 완전 뭐 뭐라 할까요?
이제 하늘과 땅의 차이다. 아까 예를 들어서 조금 그랬어요. 그 정도 차이가 벌써 나니까. 이제 건강이 더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등산도 좀 하고 좀 여행도 좀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여전히 씩씩하게 병원을 들어서는 하정우 할머니는 88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할머니를 20년 동안 괴롭혀온 허리 통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올 정도였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수술한 후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자고 나면 아파. 자고 일어나면 아파. 잘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맨 처음에는 이제 한 며칠을 조금 그러다가 통증이 조금만 있다가 괜찮아지더라고. 그럼 낮에 좀 돌아댕겨. 또 자고 나면 그 이튿날 또 아파.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하다가 한 일주일 넘으니까는 막 되게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걷지를 못해. 막 이쪽 다리가 왼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드러나서 요리조리도 못했어요. 아파서. 아유, 할머니.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좀 어떠세요, 어머니? 이제 완전히 낫지. 그때다 되면. 그죠? 예. 어머니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옛날 사진 한번 볼게요, 어머니.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게 예. 허리뼈입니다. 예. 허리뼈가 있고 허리뼈의 뒤에서는 척추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요. 괜찮은 자리는 신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수술했던 자리는 여기 밑에 신경이 거의 끊어지려고 하는 이 자리, 그리고 하나 더 밑에 이렇게 두 군데를 수술을 해드렸어요. 수술하고 나서 사진을 보면 이 자리가 보면 신경이 이렇게 거의 끊겨져 있었는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요 밑에 자리도 신경이 잘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신경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의 신경을 제가 신경을 충분히 열어놨기 때문에 이전에 뭐 걷지도 못하고 매일 뭐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하던 그런 통증은 대부분 잡히신 것 같고. 감사해요. 아주 아플 때는 진짜로 막 죽은 것이 더 낫겠다 싶었다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다리가 이게 아파가 들도 못하고요. 움직이도 못하고. 아 진짜로 그랬는데 네. 아이고 여기 와서 참 사진 찍고 해가 선생님 이래 수술을 해줘갖고 막 맨 처음엔 참말로 수술해갖고는 막 해갖고는 그대로 아파서 네. 아이고 어쩌겠노 했더만은 아 한여를 된 게 좀 낫더라고. 그죠? 다음에 예. 또 보고 아프시고 하면 또 한 번씩 주사 맞고 예, 하시면 되니까 아프면 쫓아와야지. 그렇게 멀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예, 멀어서 네. 진짜로 한 번씩 올라오면 힘들어. 그래서 한 번씩 찾아. 그렇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막 선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어쨌든 한 번씩 찾아와 주세요, 이제. 예. 예,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하정우 할머니는 협착증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되셨지만 그럭저럭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시던 분이었는데요. 내원 약 2주 전부터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아파서 다른 병원을 거쳐서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수술 전 MRI를 보면 네모난 척추뼈 뒤에 위치한 신경이 잘 내려오다가 심한 협착증과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후에는 위 두 부위에서 신경을 눌리던 디스크와 협착증 조직이 대부분 다 제거되어 신경이 부드럽게 잘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90세 근처의 초고령 환자분이라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많으셨는데요. 적극적인 치료 후에는 지팡이 짚고 잘 걸어 다니시는 정도로 통증이 많이 조절되었습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는 진찰실에서 시행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허리 진찰 방식으로, 자, 다리 힘 빼보세요. 힘 빼시고 힘 빼시고 다리를 힘을 뺀 상태에서 가볍게 들어 올렸을 때 약 45도 이상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허리 디스크에 자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쪽 힘 빼시고 다리 한번 들어볼게요. 힘 빼시고.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괜찮으시죠? 발이 끌린다거나 팔이 잘 들어지지 않는 운동기능 마비 증상은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며, 가장 심각한 증상은 회음 부위 감각저하 혹은 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의 증상으로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 즉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좋아졌죠. 예전에는 뭐 꼼짝도 못했는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 이쪽에는 이쪽 수술은 이쪽에는 하나도 안 아파. 막 완전히 괜찮아요. 저린 것도 좀 낫고 완전히 나섰어. 막 지팡이 안 짚어도 내가 걸을만 하는데 나이가 90이다 입니까? 그래 놓으니까 지팡이를 안 짚으면 좀 힘이 없고 지팡이를 짚으면 좀 마음이 든든해. 그래서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바람은 없고 이대로만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면 그것이 끝이지. 근데 그것밖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예. 항상 남편과 함께 병원을 오는 문도자 씨는 꿋꿋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즘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심한 척추 변형으로 허리가 굽고 휘어져 사람들이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른쪽 엉치가 이제 이리 평시 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아픈 줄은 몰라요. 아침에 자고 나면은 여기가 폐해지질 않아. 구부려 갖고 요래가 구부리가 나와가 밖에 저 의자에 앉아갖고 이제 아저씨 먹는 진통제를 가지고 먹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잔줄이야 이제 폐가 댕기는 기라요. 정상이 이제 여기서 허리 이어서부터 요리 땡기려면서 무릎 밑에 난가 무릎 우로 땡기려면서 이를 못 펴는 게 허리를. 이제 요 허리가 아프니까는 뭐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피질 못해요. 주저앉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리 하고 이러면 이리 나가지고 이리 핀다고. 그럼 내가 이제 보면 좀 안쓰럽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다 도와주고 내가 다 해요. 저는 이 걸으면 찌뚝찌뚝 걸었거든. 뺐다가 찌뚝찌뚝. 지금은 이제 바로 가니까 여기서 저 가면 앉아야 돼. 저만 저 가면 허리가 아프니까 앉아야 돼. 이제 가는 거 앉는 거 없이 저까지 갔다가 바로 걸어오는 거. 수고 많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셨어요, 어머니? 지금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예. 그 걸어가시는 건 이제 어떠세요? 내 걷는 것도 바르고 편하고 네, 뭐 좀 걷는 것도 수월고 아픈 거는 영 덜하고. 뭐 영덜하고. 예. 처음에는 옆으로 이렇게 삐딱한데 네. 아프더니 꼬꾸라져 이렇게 등판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러셨잖아, 그니. 근데 지금은 뭐 옆으로 이리 갔다가 앞으로 이리 되고 그냥 지금은 빠빠이 섰고 네, 또 이렇게 됐고 네, 아이 편이 잘 됐어 잘 됐는데 네. 아 지금 뭐 하나 했다 결국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금. 척추는 이렇게 똑바로 머리에서부터 골반까지 똑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가슴 밑에 이제 허리 부분을 지나면서 척추가 이렇게 크게 휘어진 모습을 보이고 네. 얼마나 심한가를 휘어지는가를 각도를 재는 게 있거든요. 네. 각도를 이렇게 재어 보면 이게 한 40도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거는 군대 면제를 받는 수준으로 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게 머리에서 허리까지 부드럽게 연결되는 곡선을 너무 좋습니다. 사진이. 자,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 자, 일어나서 이제 어머니 한번 걸어와 보세요, 이렇게. 자, 요 칸에 맞춰서. 네, 좋네요. 근데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결국에 우리가 정면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측면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휘어졌냐면 일단 정면 축이 한번 돌아요. 한번 돌고 그 다음에 걔가 이렇게 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 게 이거를 회전시켜서 펴고 다시 한번 더 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수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정말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2단으로 휘어 있는 걸 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뭐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아 좋다. 좋다 어머니. 괜찮아요. 딱 좋습니다. 진짜 좋다 어머니는. 다른 병원에서 10년 이상 척추 진료를 하셨고 진행하는 척추 변형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 문의를 하셨지만 고난이도의 수술 위험성으로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심각한 척추 변형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었던 분인데요.
불편한 자세에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쩔뚝거리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노인성 척추 변형으로 진단되어 측만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의 내부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절한 운동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정면에서는 일자로 반듯하게, 측면에서는 적절한 커브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스탠딩 밸런스라고 하는데요. 측만증 혹은 노인 척추 변형 환자들에게서는 척추가 휘어지면서 스탠딩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지를 못하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적절한 근수축 및 근육의 과긴장 등이 생기게 되며 통증이 악화되는 요인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 폐, 간과 같은 중요한 내부 장기가 압박받는 경우도 있어 교정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도자 어머니는 요추의 전면 및 측면 영상을 분석하여 스탠딩 밸런스가 깨져 있는 척추 분절을 확인하였고 총 3곳의 분절을 바로잡는 교정 수술을 설명드렸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정면에서 휘어져 있는 척추 분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틀어지어 있는 척추 분절은 두 개의 척추뼈 사이에 인공 관절을 삽입하여 반듯하게 펴고 펴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못을 연결하여 고정하는 형태의 유압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분절의 유압술은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보다는 옆구리를 열어서 시행하는 삭측 유압술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해당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결과가 너무나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두자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치료는 바로 보행 운동과 전기 치료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잘 걸으시고 앉지도 지금은 않고 이제 안 앉아요. 보행 운동은 허리의 유연성을 키우고 허리를 받치는 근육들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수술 부위의 부종과 통증 조절을 위해 전기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받고 가는 날은 몸과 마음이 모두 편해져서 단잠에 빠진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척추 변형이 있던 분들은 보통 깨져버린 스탠딩 밸런스에 맞추어서 보행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양쪽 다리의 근력 수준이 차이가 나거나 지팡이를 오래 짚고 걷는 경우 골반이 비틀어진 채로 걷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교정 수술을 통하여 반듯한 자세를 회복시키고 나서 꾸준한 보행 재활 치료를 통하여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걷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치료를 지속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적절한 스탠딩 밸런스를 유지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더 꼬부라지면 안 되니까 다시 재발하면 안 되니까 이제 걔도 이제 서로 저 빨래고 다 반찬이고 밥 다 차려줘야지 뭐 어떻게. 지금도 양말 이렇게 신겨 주는데 이래 못하니까 신겨 줘야 되네. 앉아가지고 침대 앉아 있으면 신겨 줘야 되고. 교수님이 네. 이렇게 많이 꼬부리지는 말아카대. 처음부터 내가 다 했어요. 옛날부터. 너무 수술은 욕 봤어. 어쨌든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제 무거운 거 안 들으면 돼. 무거운 거 들으면은 또 꼬부라져. 이리 가지고 이쪽 오면 또 이리 갈 거고. 그러니까 한번 하지 말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자기가 욕받치면 뭐 욕한 건 없어. 뭐 하는 일인데 뭐 평상시에 하는 일이니까. 자기는 잘해요. 다리도 아프면서.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무거운 건 절대로 들지 마라. 그만. 알았어요. 퇴행성 척추 질환은 노년기 삶의 질을 낮추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며 척추학의 발전으로 80대 이상의 초고령 환자들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척추 건강을 회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척추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부분 척추관절 질환은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외상이 원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령의 환자들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로 척추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